안녕하세요. 마인드TV 안상현입니다. SNS 많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개인적인 홍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유튜브 채널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SNS의 한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SNS에 중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자신이 중독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사연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코로나 발병 이전에 정말 많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풍경 사진, 그리고 맛집, 이런 다양한 사진들을 SNS에 올려서 굉장히 나름 유명한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이상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SNS에 올리고 자신의 SNS를 잘 관리하고 만들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혼란이 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정도까지 고민에 빠지게 된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꼭 그분만이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SNS에 노출되어 있고, 또 자신이 SNS에 직접 등장해서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은 SNS에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의 SNS를 많이 보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그 SNS를 안 보면 답답하고 불안해진다면 모두가 중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KBS 그 국민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약하시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증을 이렇게 사연이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영수증을 보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에 상관없이 명품을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입이 충분해서 명품을 산다면 괜찮지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품을 많이 사는, 결국은 과소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서 멘토를 해주다 보니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 바로 카페인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커피의 카페인이 아니라요, SNS의 약자인 카페인입니다. 카카오의 카, 페이스북의 페, 인스타그램의 인.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카페인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SNS에 워낙 이렇게 일상화가 돼 있다 보니까 자신이 중독된 거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능, 인간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SNS와 우리 인간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본능이 있나요? 훔쳐보고 싶은 본능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일상, 부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연예인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과거 잘 나갔던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등등, 좀 남들의 삶을 훔쳐보고 싶은, 들여다보고 싶은.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리얼 다큐멘터리 형태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거겠죠. 이런 인간의 본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모방하고 따라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나도 해보고 싶고, 또 이런 걸 사서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다녀? 그러면 나도 사서 입고 가방 메고 다니고 싶은, 뭔가 모방하고 따라하고 싶은 본능. 이게 또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노출하고 싶은 본능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사진을 셀카를 찍어 올리고, 멋진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고, 멋진 풍경이나 이런 환경에서 자신을 그 환경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고, 이렇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노출하고 싶은 본능, 이런 심리적인 그 작용들에 의해서 이 SNS의 대부분이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보는 사람도 중독, 많이 올리는 사람도 중독, 그런데 이것을 중독되었다라고 인식을 못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그 주가 창 들여다보고 싶은 중독이 있어요. 오늘 살 것도 아니고 오늘 팔 것도 아닌데 그냥 계속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거 주식 보는 사람도 있고 내가 투자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주식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분들 중에도 이 주가 창을 보려고 하는 중독, 여기에 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자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니까 매일 주가창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SNS를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내가 얼마나 여기에 중독돼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좀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그분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SNS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좀 한두 끼를 굶어서 속을 비우는 상태를 만드는 것처럼 SNS를 하루 종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하는 분들 중에는 한 달에 한 번만 투자하는 분들은 그 앱을 지워버리더라고요. 앱을 지우고 한 달 뒤에 다시 월 초가 되면 앱을 새로 깔고 또 투자하고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앱 자체가 스마트폰에 없으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SNS 끊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외주를 주어서 처리해 버리는 거죠. 내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그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은 결국 시간 관리, 자기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데 쓰는 것 괜찮죠.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 괜찮습니다. 취미 활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꼭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한 다음에 삶을 변화시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SNS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또 주식하는 분들이 주가창에도 또 주가창 보는 중독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